이 첫 번째 주제는요, 가네보 방판 윤미향의 민낯. 자, 여러분들께서 어저께 윤미향이가 가네보 방판을 했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온라인에서 떠들썩했어요. 와, 윤미향이가 가네보 방판을, 가네보는 전범 기업이고 또 그걸 하면서 일본을 왔다 갔다 하고, 그리고 윤미향이가 좀 일본어를 좀 할 줄 안다는 겁니다. 제가 뭐 그 실력이야 안 봐도 뻔하죠. 그냥 떼대거리는 일본어일 겁니다. 아, 왜 그러냐면요, 이 운동권들이 일본어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. 근데 책을 읽으려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, 말하자면 일본어 요미가다라고 해갖고 읽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. 그런 거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그냥 토시 막 띄어 맞히고 그래가지고 책 읽기에만 이제 몰두를 했던 거죠. 뭐 공산당 선언 일본말로 된 거, 그때 이제 저도 그런 거 이제 읽고 그랬는데 다 소용없는 겁니다, 여러분. 누가 지금 공산당 선언을 갖고, 이미 공산주의는 망한 거 아닙니까? 러시아의 70 몇 년, 78년이라는, 75년이라는 그 실험이 인류 최악의 실험이었다는 거 아닙니까? 뭐가 남았어요, 여러분?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요. 더구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, 여러분. 이미 중국은요, 우리나라보다 자유시장 경제에 훨씬 더 강렬하게 하고 있어요. 훨씬 더, 그래서 더 강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, 이 일본어를 이 윤미향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한 게 뭐냐, 가네보 방판이었다는 거예요. 그 가네보가 전범 기업이고,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물어보니까 가네보가 뭐 저도 일본에 있을 때 봤습니다만 굉장히 화장품 라인이 많아요. 근데 아주 고가의 화장품을 방판으로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윤미향이가 화장품을 팔았을 때 막 20만 원부터 50만 원짜리 화장품을 팔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방판은 상당히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. 그래서 방판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아주 부자가 되신 분도 많고요. 또 이 방판 조직이라는 거는 유통을 갖는 조직이기 때문에 상당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. 근데 이 가네보가 뭐 전범 기업이다, 어떻게 일본 화장품을 팔았냐, 이 모든 걸 떠나가지고 이 방판을 운동권들이 여러분 참 많이 합니다. 왜? 이 방판은 일반적으로 이 화술이 좋아야 돼요. 사람을 대면을 해가지고 컨택을 하면서 1대1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막 그냥 하나 살 거 막 10개도 사고 그 자리에서. 그래서 이 방판 조직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웅진이라는 어마어마한 조직이었죠. 저도 웅진에 강의도 하러 갔었고, 그 윤석금 회장도 아는데, 윤석금 회장이 그러셨어요. 방판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파워를 제가 확인을 했다. 그렇기도 하고, 웅진도 그렇고 다른데도 이 방판에는요, 운동권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. 일단 뭐 이 공부도 제대로 학교에서 안 했으니 영어도 못하고 입사시험 같은데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한동안은 운동권에 딱지가 있고 전과가 있으면은 취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방판이라는 거는 1인 기업이에요. 자기가 사업자 등록증 내가지고 자기가 판 거 자기가 이제 먹고 세금 내는 경우예요. 그래서 이 방판에 운동권 여성들이 많이 들어갔어요. 그래서 제가 아는 이 이대 언니들도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둬가지고 뭐 빌딩도 산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유명한 방판 조직의 본부장, 부사장까지 된 적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방판 조직에 윤미향이 들어갔다는 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이 윤미향이가 방판 조직을 하던 방식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정의연을 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윤미향이 방판의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정의연을 방판 조직화했다. 제가 보니까 딱 그런 거예요. 자, 이 김문숙 그 이사장이라고, 부산 정대협의 이사장이고요. I can speak의 이 말하자면 주인공인, 정말 거기에 이제 이용수 할머니로 분했던 이 남은희 씨를 이렇게 도와줬던 이제 정대협의 대모, 이분이 바로 이제 김문숙 씨인데, 이런 말 했어요. 김문숙 씨가 윤미향이 정대협의 대표를 맡으면서 돈벌이에 열중했다.
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퍼포먼스로 만들었다. 온갖 거 다 팔았잖아요. 방판처럼. 문어발처럼 방판은 여러 가지를 팝니다. 한 사람이 이 책만 파는 것도 아니고요. 또 한 사람이 화장품만 파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파는 거예요. 처음에 이제 웅진의 경우에는 책을 팔았죠. 책을요. 그러니까 이 운동권의 여성들이 참 뭐 자녀 교육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들 홀가닥 하는데 짱이었던 거예요. 그리고 이 소녀상 그 윤미향이가 소녀상 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굿즈를 다 파는 거예요. 이것도 이제 방판에서 말하자면은 배운 거죠. 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방판은요 자기의 그 거래선을 굉장히 다각화합니다. 그래서 한 방판 조직의 여성이 뭐 요 동네만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의 동창 조직 또 뭐 친척 조직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경영의 다각화, 방판 경영의 다각화를 한 거죠. 그래서 이 윤미향이가 했던 사업을 보세요. 그 위안부 할머님들 모시고 미국에도 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간다의 NGO하고 또 해가지고 돈 보냈다고 해놓고는 안 보내고 베트남에 뭐 우물도 파준다 이렇게 해놓고는 뭐 1억 2천 그거 해놓고는 2천만 원만 딱 보내고 굉장히 다각화를 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운동권 조직을 통해서 방판도 이 많은 이제 방판에서 이렇게 모델이 있습니다. 롤 모델이. 그래서 이 롤 모델을 굉장히 그 방판에서 지켜 올려줘요. 그리고 그 여성들에게 옷을 입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그 여성들이 이 조직을 통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를 보여줘요. 뭐 명품 백 같은 것도 이렇게 들고 다니게 하고 이 모든 거를 윤미향이가 이제 보여준 겁니다. 그래서 윤미향이는 드디어 자기가 그동안에 뭐 외국 막 다니고 이 이용수 할머님 말씀대로 떵떵거리고 살았던 거죠. 그래서 윤미향이는 방판 조직의 롤 모델인 여사님 못지않게 시민운동가 그 밑에서 막 일하는 이 시민운동을 하는 위안부 연대에서 일하는 정말 순진한 아이들에게 아 나도 윤미향이처럼 되고 싶다. 뭐 언론에서 딱 나오고 뭐 청와대에 초청 받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외국에 막 뭐 유럽에도 가고 뭐 인도네시아에도 가고 미국 일본은 자기 집처럼 막 드나들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롤 모델을 한 거예요. 이것도 여러분 방판 조직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. 뿐만 아니라 드디어 윤미향의 마지막은 뭡니까? 국회의원 배지였던 거죠, 여러분. 국회의원 배지를 다름으로 해가지고 윤미향이는 즉 나의 마지막 목표 권력까지 잡은 거예요. 자 어저께 MBC의 그 나눔의 집에서 상당히 많은 이 문제들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불교 조계종에서 뭐 조계종에서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관계가 있는 것도 같고요. 이렇게 하면서 조계종에서 나눔의 집에 할머니들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신다 하면서 결국 그 할머님들은 제대로 돌보지 않고 드시는 것도 참 별 볼 일 없게 진짜 부실하게 드시게 하고 또 이런 거를 다 그 하면서 이 60몇억 원의 자산을 훔쳤다는 거 아닙니까? 이거는 분노할 일이죠. 왜 그러냐? 정말 그 할머님들이 제대로 드시도록 하는 게 이 위안부 운동이라든가 정의연의 목적이고 나눔의 집의 목적인데 그걸 안 한 거예요. 그런 점에서 나눔의 집도 나쁘고 정의연도 나빠요. 그런데 누가 더 나쁘냐? 정의연이 더 나쁘고 윤미향이 더 나쁜 여자인 겁니다. 왜? 윤미향은 이 국민의 대표인 배지까지 가져서 자기가 권력을 말하자면은 정의연을 통해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밟고 뒤지고 나서 국회의원까지 된 거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이 윤미향은 권력까지도 이 세상에 돈 운동을 하면서 막 자기의 명예 이거 다 가졌죠. 그 다음에 돈까지 가진 겁니다. 어마어마하게 돈을 가져서 집도 막 2채씩이나 막 갖고 있다가 낙찰도 받았죠. 그뿐만 아니라 이쪽에다가 명성교회에다가도 쉼터가 있는데 현대중공업에다가 해갖고 10억 원을 받아서 4억 손해를 보고 뭐 이런 과정. 윤미향이는 4억 손해를 본 게 아니라 4억 지금 아마 챙겼을 겁니다. 이 거래를 보면은요.
그러니까 돈까지도 어마무시하게 챙겼어요, 윤미향이가. 그러니까 윤미향의 목표는 뭡니까? 명예, 돈 다 가졌으니까 자, 권력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. 국회의원 뺐지. 그래서 윤미향이는 끝없이 민주당에 말하자면은 전위대 노릇을 해준 거죠.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말하자면은 치어리더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 몰아세워가지고 막 이 운동도 하게 하고, 그 다음에 강경화가 외무부 장관이 내정자로 됐을 때 막 그 할머니들 만나게 해주면서 강경화에게 하나의, 그동안에 강경화는 외국에서만 있어갖고 무슨 NGO 뭐 이런 사람들, 그것도 해외 NGO, 어떻게 보면은 머리는 허연 머리지만은 진짜 허연 머리의 외국인이었던 거예요. 강경화를 말하자면 치장을 해줄 게 없었던 거예요. 자기네들의 대깨문에조차도, 달좀들에게조차도 그때 그 역할을 해준 게 누구겠습니까? 윤미향인 거죠. 그래서 윤미향한테 전화 걸었겠죠, 청와대에서. 저기 강경화가 갈 테니까 좀 분위기 조성 좀 해주고, 기자들 많이 보내줄게. 윤미향이가 호호호호,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알아서 다 세팅해놓고요. 퍼포먼스 화끈하게 할게요. 이렇게 한 겁니다. 그래서 강경화 퍼포먼스가 했던 거고. 그래서 이 김문숙, 이 부산 정대협의 이사장이고 아이캔스픽에 정말 진정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애썼던 이 김문숙 씨가 윤미향이가 정대협의 대표가 된 뒤에 돈벌이에 치중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했던 게 뭐냐? 윤미향이가 퍼포먼스만 맨날 벌였다. 그게 수요 집회였던 거죠. 이영수 할머니가 제발 이제 그만했으면 되는 수요 집회.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뭐 중국 왕서방이 번다,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진짜 제주 부리는 곰 정도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를 시켰고, 거기에서 돈과 퍼포먼스의 대가를 윤미향이는 돈도 챙기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배지까지 받고. 자, 이게 바로 윤미향, 이 가내보 방판 일 통해 가지고 노하우를 확실하게 알면서, 즉 한일전을 치렀던 윤미향의 민낯인 겁니다. 자, 가내보 방판에서 윤미향은 참 많이 배웠기 때문에 윤미향이야말로 저는 친일파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윤미향이 친일파라는 거, 진짜 가내보 방판을 통해 가지고 이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 이 뼈골 빼먹는 거, 이거 다 배우고 그런 다음에 배지까지 달았죠. 진짜 친일파 토착 왜구는 누구겠습니까? 윤미향입니다, 여러분.